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 수술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비염 수술은 결국 코막힘에 대한 수술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얘기하는 게 비중격 망곡증, 비갑계 비대증, 비밸브 협착,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술을 주로 비염 수술이라고 얘기해요. 비중격 망곡증이란 것은 코 안에 중간으로 막는 격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얘기하고, 비갑계 비대증이라는 것은 보게 되면 코 안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는데, 얘를 비갑계라고 하고,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고 해서 이 하비갑계가 점막으로 쌓여 있는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커지게 될 경우 코막힘의 원인이 되죠. 비밸브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이 있으면 콧등연골과 코끝연골 사이에 이 부분이 살짝 좁아져 있는데, 이 좁아져 있는 게 숨을 들이쉴 때 난류라고 해서 터벌런트 플로우가 들어가면서 이 좁아진 지역을 지나면서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서 측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기가 더 잘 쑥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생리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구조인데, 얘가 너무 많이 좁아져 버리게 되면 코막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수술을 통해서 코막힘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CT랑 내시경 소견을 보면서 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T를 보게 되면 이 왼쪽 CT가 정상 CT예요.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 양측으로 비갑계가 있어요. 얼굴 주변으로는 공기겠죠. 공기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검정색의 공간이 충분히 있는 걸 봐서는 코로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CT예요. 중간에 CT를 보게 되면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치우쳐진 쪽으로의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 있죠. 반대편은 공간이 넓긴 하지만 비갑계가 더 커지면서, 이게 대상적으로 커진다고, 이게 대상성으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커지게 되면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진 지역뿐만 아니라 반대편까지도 같이 숨쉬기가 불편해 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CT는 비중격은 반듯하게 있는데 양쪽으로 비갑계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갑계가 커지는 원인은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니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해서 신경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비염에 의해서도 비갑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안쪽에 있는 뼈 부분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주고 표면에 있는 점막을 줄여주는 수술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비중격 망곡증의 환자 CT인데, 앞쪽에서 뒤쪽으로 트레이스를 하면서 비중격의 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게 되면 비중격이 있고, 비중격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제가 얘기하는 왼쪽은 환자분 기준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비갑계가 커지는 게 확인되고 있고, 심하게 꺾이면서 반대쪽에 있는 공간이 넓었지만 비갑계가 채우고 있는 양상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내시경 소견을 볼게요. 내시경 소견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상분의 내시경 소견이에요. 이게 비중격이고 비갑계고, 보게 되면 공간도 넓게 뒤쪽까지 잘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비중격 망곡증의 환자의 내시경 소견이에요. 이게 비중격이고 이게 비갑계인데, 비중격이 튀어나와서 막고 있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정상 구조에 비해서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양상이 보여요. 이 환자의 반대편 비강을 보게 되면, 자, 이게 비중격인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꺾여 있죠. 이게 비갑계고요. 지금은 비갑계가 좀 줄어든 상태예요. 저희가 점막 수축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뒤쪽이 보이지만 얘가 커져 있으면서 코를 전체적으로 막게 되죠. 그래서 비중격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중격을 교정해주고 비갑계를 줄여주는 수술을 통해서 이 수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비밸브 협착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밸브는 비중격과 그 측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 각도적으로 좁아지게 되면 코막힘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보게 되면 14.27도. 서양인은 15도 이하면 비밸브가 협착이라고 표현하고, 아시아인은 논문에서는 한 20도, 25도 사이 정도에서 이하면 비밸브 협착으로 봐요. 이분은 14.27도이기 때문에 비밸브 협착에 합당하고, 수술 이후에 24도로 증가하면서 반대편이랑 각도가 거의 비슷해져서 코막힘에 대한 해결이 된 케이스죠. 이분도 내시경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부분은 비밸브가 괜찮았고, 왼쪽 부분은 상당히 좁아져 있죠. 비중격이 튀어나와서. 수술 후에 내시경 소견이에요. 그럼 원래 괜찮았고, 오른쪽은 화질이 좀 좋진 않지만 이 비중격이 휘어있는 부분이 수술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면서 비밸브 위쪽 부분이 많이 넓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비중격도 많이 휘어있었기 때문에 비중격을 교정하면서 비중격으로 인해서 비갑계라 만나있고 공간이 협소해졌던 것이 많이 넓어지면서 뒤쪽 공간까지 다 보이고 있어요. 숨쉬기 상당히 많이 편해진 거죠. 그래서 비밸브 수술과 비중격 망곡증, 비갑계 축소술까지 같이 한 분이에요. 비염 수술을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코성형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아졌어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할 때 비중격을 채취할 수 있고 그 채취한 비중격 연골로 코성형의 재료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만 단독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비중격을 일부 제거한 거를 다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넣어도 쓰기가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비중격을 칼집을 내 가지고 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하게 되면 나중에 재료를 쓰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중격 수술이던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코성형 또한 일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따로 한다는 거는 두 번의 회복 기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염 수술을 생각하는데 코성형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 연예인분이 방송에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수술하고 나중에 며칠 후에 계속 코막힘 상태로 계속 며칠을 있어야 됐고, 며칠 후에 코 안에 피가 나지 않게 패킹을 넣어놨는데 그 패킹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비염 수술만 단독으로 하더라도 다 수면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패킹도 저희가 5cm 정도 되는 단일 패킹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 바로 다음날 제거하기 때문에 뭐 며칠 동안 숨을 못 쉬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뺄 때도 쏙 빠지기 때문에 편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비염 수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